요거 오늘 저녁에 뜬 기사라서 가져왔습니다. 내일 부동산 장관 회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 해제 공시가 현실화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내일 저녁에 나올 겁니다. 그럼 내일 뭐 오후 되면은 기사들이 쫙 쏟아질 거예요. 또 어디가 추가로 해제되었습니다. 뭐 공시가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그리고 대출도 좀 규제를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올 거야 아마. 뭐 내일 기사 나오면은 뭐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 대략 다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방향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죠. 정부가 10일 내일이죠.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내일입니다. 뭐 국토부 장관님 들어오고 금융위원장 들어오고 행안부 차관 들어오고 주로 다 들어옵니다. 그죠? 네. 여기서 안건이 뭔가면 최근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 최근 부동산 시장의 현안이 뭡니까? 거래 절벽입니다. 거래 절벽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방안. 지금 이제 지방은 규제지역이 없습니다. 그죠? 세종 빼고는 세종은 지방이죠. 인천은 수도권에 봤을 때 세종은 지방인데 세종 빼고는 지금 지방에는 규제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풀렸어요. 그럼 이제 이번에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한다는 것은 어디일까요? 대상이. 뭐 당연히 세종이 거론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인천이 거론이 되겠죠. 그리고 수도권의 외곽 지역들이 거론이 되겠죠. 아직까지 핵심지까지는 안 풀어질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외곽 지역 지금 가장 하락폭이 크다고 이야기하는 화성 동탄, 화성시 그리고 수원, 광교 쪽도 하락폭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수원 뭐 요런데 많이 풀어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외곽 쪽은요. 서울까지 풀어줄지 모르겠습니다. 서울도 뭐 노도강이 많이 떨어졌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내일 봐야 알겠지만은 네, anyway 추가 규제 지역 해제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집값 하락폭이 가파른 조정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규제가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수원이나 화성 정도는 충분히 풀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용인까지도 같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공시가 현실화율 계획도 뭐 확정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정확한 건 내일 나오겠지만은 지금 집값은 많이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화성, 동탄 같은 경우에 집값은 많이 떨어졌는데 공시가율은 계속해서 높아져 가지고 실제로 공시가하고 실거래가하고 그 차이가 안 나. 이런 경우가 좀 생겼거든요. 그렇다고 공시가를 낮춰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잖아 또 보면은. 그래서 불만들이 많은 거죠. 야 어디는 공시가율이 실거래 가격에 뭐 70% 80%밖에 안 되는데 어디는 공시가가 실거래가와 거의 100% 똔똔이라면은 더 손해보는 느낌이잖아요. 그것을 기준으로 세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낮춰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글쎄요. 그건 지켜봐야 알겠고요. 요 방안도 지금 내일 나올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출 규제 완화 관련 논의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대출 규제를 완화를 해주겠다. 이 앞에서 지금 나온 게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LTV 50%를 해주겠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에서도 15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을 허용해 주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에 또 추가로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DSR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는 DSR 40%로 묶여 있거든요. 이것을 좀 건드려 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러한 내용들이 내일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보실 내용은 요거 잠실 엘리트 거래 기지개 내년에 대출 풀린다라는 기사에서 가져왔는데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15억 원 대출 규제를 푼다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내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잠실의 엘리트 쪽에 거래가 지금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쪽은 지금 전부 다 15억 원 넘는 주택들입니다. 잠실 엘리트는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세 개 단지를 줄여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요 세 개 단지거든요. 잠실 엘스, 잠실 리센츠, 잠실 트리지움. 잠실 송파구 중에서도 메인 입지라 이야기하는 잠실. 그 중에서도 한강변을 끼고 있는 요 세 개 대단지. 요걸 줄여서 엘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고가주택 대출 규제 완화 예고 이후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거래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송파 잠실의 엘리트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이다. 적체되던 급매물이 지난달 말 이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게 현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 등으로 일시적 매물 소화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출을 풀어준다 하니까 보십시오. 그 원인은 이거예요. 갑작스러운 거래 증가의 배경으로는 보시면 먼저 팩트부터 보시면 지난달 27일부터 전용 8사에서 엘스는 5건, 리센츠 5건, 트리지움은 2건 거래됐다. 그래서 19억에서 20억 사이에 저렴한 매물은 거의 팔린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래 됐는가? 갑작스러운 거래 증가의 배경으로 그동안에 거래 절벽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거래가 증가한 배경으로는 지난 27일 정부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모두 15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의 주담대 물꼬를 터준 게 꼽힌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5억 초과하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담 대비 LTV 5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라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런데 이상한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무주택자가 로또를 맞아가지고 한 20억 들고 와서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그보다 약간 하위 급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송파구 내라도 송파 남부 쪽에 살고 있는 한 2, 3억, 한 10, 4억 정도 되는 아파트 살고 있는 분들이 이걸 처분을 하고 송파의 메인 입지인 잠실 쪽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수요들이겠죠. 더군다나 잠실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서 거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약간 모자라. 그런데 15억 이상은 대출을 10원도 안 해줬는데 이번에 이제 바뀌었어, 이게.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좀 가능하겠네. 그러면은 내 집을 팔고 그 돈에다가 조금만 한 3, 4억 정도만 더 대출을 내가지고 저기에 들어가 살자. 매수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이죠. 네, 팩트를 이렇게 점검해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일 열릴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 여기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전 정부에서 급등시킨 공시가로 인해서 실거래가와 별 차이가 없는 단지들도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들도 나올 거예요. 자, 규제지역 해제를 보는 관점은 어디가 규제 해제되었다더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들입니다. 현재 방향성들 보시면 돼요. 지금 지방은 모두 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완전 최외곽 지역은 지금 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럼 규제 해제가 이제 점점 중심부를 향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러나 방향성을 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과연 어디까지 풀어줄 것인가? 그럼 그 다음에 또 규제 해제가 이야기된다면은 어디가 될 것인지 쉽게 예상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서울의 메인 핵심 입지까지도 규제가 풀리는 날이 올 것이다. 적어도 지금과 같은 거래 절벽 상황이 지속된다면. 방향성을 보시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런 거래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규제는 더 빠른 시간 안에 풀리지 않을까. 핵심지까지도 더 빠른 시간 안에 풀리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좀 완만하게 규제를 풀었다면 지금은 집값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규제를 풀 명분도 이제 충분하다는 것들이죠. 그런 부분들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울 잠실의 엘리트가 거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기사에서 보시듯이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것들은 분명히 거래 절벽 해소에는 효과가 있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네 가지 기준 중에서 정부 정책도 중요한 포션 중에 하나라고 같이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매력적인 가격, 사실 잠실 뭐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2년 전 가격으로 다 돌아간 상황이거든요. 2년 전에 뭐 20억 전후에서 놀던 애들이 26억까지 찍었다가 다시 20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시점이 정확하게 한 2년 3개월, 4개월 전입니다. 20년 5월달, 6월달, 7월달 이즈음이 잠실의 S 리센트리즘 얘들이 20억을 돌파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럼 지금 22년 11월이면은 정확하게 한 2년 3개월, 4개월 전의 수준으로 돌아간 가격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가격대면은 매력이 있다, 매수로 접근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 매수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판단이 따르겠죠. 야, 앞으로 더 빠질 거야, 나는 좀 더 기다릴래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이 정도는 괜찮은데 실고주라면 접근해 봐야겠어, 이렇게 접근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어느 판단이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 그때 누구의 판단이 맞았다. 저는 아직까지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내가 서울의 뭐 엘리트 중에 하나 갖다가 매수를 하고자 하는 입장이라면은 지금 정도면은 한번 노려볼 만도 하다라는 관점에서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다고요. 진짜 제 생각은 그렇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공급 부족이어야 합니다. 자, 서울은 공급 부족이에요. 적어도 24년까지는 공급 부족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2년보다는 23년 물량이 더 적고, 22년이 올해 입주 물량이 37,000세대 돼 있고, 내년도 입주 물량이 27,000세대죠. 그리고 24년도 입주 물량은 14,000세대입니다. 지금 입주 물량 감소가 보이시죠? 20년도, 21년도에는 5만 세대 넘는 입주 물량이었어요. 그런데 22년도에는 32,000세대, 내년에는 27,000세대, 내후년에는 이까지는 확정이겠죠. 사실상 후장이 아닌 이상 다 확정을 보시면 됩니다. 14,000, 여기에 예를 들어 만약에 둔촌 주공 12,000세대가 더해진다 하더라도 아마 26,000, 27,000세대, 3만 세대를 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입주 물량 부족 구간에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드리신 말씀이 그거예요. 입주 물량 부족 구간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이렇게 지금 2년 전 가격으로 2년만 4개월 전의 가격으로 지금 돌아간 상황에서는 매수 수요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후 이제 금리가 뭐 중립금리로 향하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 시기에는 다시 수요 공급의 논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뻔히 보시다시피 23년, 24년 서울은 입주 물량 부족 구간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집값이 반응할지는 이전의 학습 효과로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매수 수요는 그런 것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물론 여기서 좀 더 기다려보자, 좀 더 떨어질 거야 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이 내용을 알고 있겠죠. 그렇지만 누구나 다 이야기하듯이 조금이라도 사는 사람은 더 저가에 사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난 정말 최저점에 잡고 싶어, 이런 심리로 지금 좀 더 기다리시는 것 같아. 그렇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월세가 가장 유리한 거주 수단이죠. 그죠? 왜? 월세가 전세자금 대출 금리보다 더 싸기 때문에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요가 지금 월세를 몰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월세가 올라가겠죠. 월세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몰리면은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월세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죠?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적어도 전세 대출 금리 수준까지는 올라가겠죠. 그게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올라가겠다, 그거는 제가 단언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전세자금 대출 금리 수준까지는 월세가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월세가 또이또이가 되는 시점이 나올 거예요. 그때부터는 다시 또 사람들이 전세로 몰리기 시작하겠죠. 월세는 한번 올라가면 이게 내리고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대출 금리는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도 생각보다 빨리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만은 생각보다 빨리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다시 내려온다면은 전세가 유리해진 시점이 될 것이고 그 시점에 사람들은 다시 전세를 몰릴 것이다. 그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매매를 선뜻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 부동산 매매가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전세가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왜? 수요가 몰리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뒤의 과정들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시기는 분명히 온다. 월세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분명히 전세 수요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나올 것이고 그 전세 수요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몰리면은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전세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그 뒤에 상황들은 상상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전국적인 판도와 제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참조하시고 저런 의견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